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의 빨간책 설정에 대한 반응들이 빵빵 터지지요. 이문정 검사는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동훈 빨간책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발언했지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 들고 갔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그분도 정치대선 후보로 뽑으시는 것 같으니까 어느 책을 들고 가든 포토라인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몸짓을 하느냐가 모두 사인이고 메시지인데 만약 국방부 장관의 책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전쟁사라는 건 유불리가 있고 전략, 전술이 있고 스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계속 앞으로도 전쟁하면서 전쟁, 전투에서 이기겠다 이 사인을 보내는 건가 싶어서 약간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법무부 장관이면 저스티스인가요? 그러니까 인권과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메시지라면 하시는 것이 법무부 장관한테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지금 인권이고 안 지키고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시대니까요. 역시 전쟁터라서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장관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지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발언했지요. 이 자세로 책과 코트를 들고 있으면 손에 쥐가 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필하고 싶은 게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저자 투키디데스 그 이름을 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정치 외교 분야에서 용어가 있거든요. 강대국과 신흥국 사이의 갈등, 전쟁 이런 걸 뜻하는 말인데 이거 오래된 말이 아니에요. 2012년에 등장한 말인데 워낙 인상적이어서 정치 외교에서 널리 쓰입니다. 강대국 미국하고 신흥강국 중국 사이 이 갈등이 그 시절에 그 상황과 비슷하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사람 이름이 그레이엄 앨리슨인가? 하버드 교수예요. 오래된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10년 전쯤에 쓴 말이거든요. 책에도 쓰고 그 뒤에 이제 미중 갈등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말인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자신은 고민하고 있고 3000년 전 역사서를 읽으면서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어떻게 빠지지 않을지 고민하고 있는 정치인의 자세, 미래 정치 지도자의 자세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팔이 아픈데 이거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진 밑에 해설로 아무도 안 달아줘서 제가 해설해 준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말을 만든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때 북한하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런 알력이 있는데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하라라고 했어요. 3000년 전 역사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은 3년도 안 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책 그렇게 들고 어렵게 연출하지 말고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빵빵 터지지요. 그러니까 교훈과는 정반대로 문 대통령의 대북 관리 능력, 외교력을 제대로 알려준 셈이 됐지요. 그렇다면 교훈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일요신문은 단독 윤 알면 어쩌려고 공항 포착 한동훈 책 번역가 누군지 봤더니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한동훈이 들었던 책의 번역가가 그리스 로마 고전 번역의 대가 천병희 당국대 명예교수이고 그가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지목이 됐었고 이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고 3년 2개월의 옥고 끝에 특별 사면되었으나 생활고로 인해 그때부터 고전문헌 번역을 본격화했다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 국힘 전당대회에서 안철수가 과거 신영복 교수에 대해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 의원이 신영복 교수에 대해 존경의 뜻을 밝힌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 미리 알았다면 단일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지요. 자,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을 정도로 강조하는 교웅의 색깔로는 분명한 것인데 정권 2인자라는 자가 이런 책을 들고 광고하고 있으니 교웅은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받아야겠지요. 결국 한동훈의 책은 문 대통령을 홍보해주고 교웅을 디스하는 셈이 된 자충수인 것인데 바로 이것이 지금 정권의 클래스다 이겁니다. 거짓의 연출 정권인 것인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 이거지요. 일창봉 영문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 사진 관련 비판이 거세다. 연출한 티가 너무 난다는 비판이 주류다. 그런데 별로 놀랍지 않다. 정권 교체 후 이런 연출 사진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어제 출근 중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께서 보행 보조기에 의존하시면서 매우 천천히 길을 건너고 계셨는데 급히 길을 건너고 있던 대학생 느낌의 여자 청년이 그 장면을 보고 돌아와서 할머니 앞에 서서 길을 완전히 건너실 때까지 차들이 출발하지 못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할머니와 청년을 위해서 축복의 화살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게 되었다. 출발 후 즉시 든 생각은 그 장면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서 그 청년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는 글을 페북에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작은 후회를 했었다. 우리는 누구나 일상을 살며 이런 크고 작은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비록 사진작가가 아니더라도 그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을 때가 있다. 왜 이런 사진들은 아름다울까? 왜 감동을 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연출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 자연스러운 삶의 순간에 진심과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존 키츠라는 시인은 Beauty is truth, truth is beauty. 아름다운 것은 진실되고 진실된 것은 아름답다 라는 유명한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겼다. 시인의 말에 동의한다면 거짓은 추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 사진은 연출한 티가 너무 난다. 진실이 아니라 거짓 느낌이다. 그러므로 추하다. 그런데 한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라 권력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번갈아가며 이런 연출 사진을 양산하고 있다. 이 거짓된 추한 사진들은 지금 이 나라가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사기 공화국이 되었음을 증거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외 출장길에 가져간 책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화제다. 독서는 권장할 일이지만 바쁜 한동훈 장관이 어렵게 짬을 내서 하는 독서일 테니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몇 권 추천하고자 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인 니코마코스를 위해 쓴 윤리학의 고전이다. 덕을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인 동료 시민들과 우애롭고 절제하며 행복하게 사는 삶, 한마디로 선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깨우쳐주듯 쉽고 자상하게 잘 설명되어 있다. 음모론 키케로. 카이사르와 동시대인 고대 로마의 정치가, 법률가이자 문필가인 키케로가 역시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들려준 윤리서다. 흔히 동양에 논어가 있다면 서양에는 키케로의 음모론이 있다고 말해지는데 성경을 제외하고 서구인이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알려져 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선하게 사는 방법을 깨우쳐주는 책이라면 키케로의 음모론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교양인들에게는 이 책보다 더 교훈과 깨우침을 주는 윤리서는 없다고 한다. 읽어보면 그 말에 수긍이 된다.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조영래. 한국의 법조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서 고 조영래 변호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조영래 변호사는 요즘 유행어로 사기 캐릭터 같은 인물인데 경기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이끌었고 그러고도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법대 입학했는데 제적 대상이 될 정도로 서울대 학생운동을 적극 주도하다 사시 공부 중인 1970년 11월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 자살하자 서울법대 교정에서 그의 장례식을 치르며 학생운동이 노동 문제에 눈뜨도록 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이다. 그러고도 조영래 변호사는 그의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그는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 전력이 문제되어 수감과 오랜 도피 등 우여곡절 끝에 37세인 1983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고 불과 7년 만인 1990년 12월에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짧은 법조 경력 동안 노동자, 도시빈 및 여성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역사적인 판결들을 쉴 새 없이 이끌어냈다. 이 책은 그가 심장에 고인 피를 찍어 썼던 글들을 모아서 출간한 유고집이다. 법조인들이 어떻게 사회의 소금이 될 수 있는지, 사회의 소금인 법조인의 고뇌는 무엇인지를 뭉클하게 알게 될 것이다. 모쪼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 책들 중 한 권이라도 진지하게 정독했으면 좋겠다. 그 자신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라고 밝혔습니다. 강기석 언론인도 이렇게 밝혔지요. 한동훈 장관이 외국 출장길에 보란듯이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들고 나갔다는 것이 화제다. 깜짝 놀랐다. 그의 보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동훈이는 영어를 잘한다고 하도 자랑하기에 그의 영어 실력이 대단할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런 고전을 원서로 읽을 정도로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보니 원래 책 표지는 번역본임을 잘 알 수 있는 한글판이었는데 한 장관이 귀찮았는지 원래 책 표지를 벗겨놓고 들고 다닌 것 같다고 한다. 아무려면 어떤가? 번역본이라도 그 바쁜 외국 출장길에 이런 두꺼운 외국 역사서를 들고 다니며 탐독한다는 것 자체가 경탄스럽고 치하할 만한 일 아닌가?
나 대학 다닐 때 타임이며 뉴스위크 등 읽지도 않고 읽을 줄도 모르는 영어 잡지를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한 장관이 부디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만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현듯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뷰 사진 찍을 때 목민심서가 꽂힌 서가를 배경으로 고집했던 기억이 나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사실 학생 때 누구나 열심히 책을 읽어야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론인, 교수, 목사, 법률가 등 지식인 계열에 드는 직업군은 교양서 외에도 끊임없이 전문 서적들을 읽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군에서는 최소한 교양서만 읽어도 족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정치인은 어떤 범주에 속할까? 나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믿지만 일단 정치인이 되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찬스만 나면 자기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임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 같다. 한국 사회가 워낙 지식인을 존경하고 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침 얼마 전 동지들하고 이런저런 환담을 하다가 역대 대통령의 독서를 화제에 올린 적이 있다. 결론은 진보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독서광, 보수 대통령들은 거의 책을 읽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진보 대통령 중에서 누가 책을 제일 많이 읽었을까에 대해서 잠시 주장이 엇갈렸지만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순으로 대충 의견의 일치를 봤다. 김 대통령은 우선 감옥과 망명 생활을 오래 하셔서 책 읽을 시간이 많았고 저서를 많이 내셨다는 점에서 점수를 얻었다. 노 대통령도 책을 많이 내셨지만 문 대통령보다 훨씬 일찍 정치에 투신했기 때문에 최하위로 밀렸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빼고는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이 보수 대통령들의 특징이라고 확신하며 순위 정하는 것을 포기했다. 인상을 봐서는 노태우 대통령 정도는 책 몇 권 읽었을지 모르지만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면면을 볼 때 도무지 무슨 책을 읽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었다. 무슨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어떻게 하냐고 하는 말 행동거지에서 다 나온다. 선수들은 심지어 상대방의 눈빛에서조차 그 사람의 독서량을 다 짐작할 수 있는 법이다. 윤 대통령은 말을 말자 라고 밝혔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니 법무부 장관 대신 대통령의 책이라도 나와야 하는 것인데 문 대통령이야 책이라고 하면 서점을 차릴 정도로 독서광 저리 가라이고 교웅의 독서는 어떨까요? 오마이뉴스의 보도 단독 윤석열 대통령실 10개월간 구매한 책은 0권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지요.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